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소장 김선실입니다. 2023년도 온라인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설명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23년 1월 10일 대면으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사전 제작한 자료입니다. 부디 이 영상과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 평생교육사 최보솔입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생각하시면 어느 게 떠오르실까요? 아마 평생학센터가 있는 부천 시민학습원 건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부천시 평생교육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서 평생학센터와 평생교육과 그리고 시민학습원을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우리 사업 설명회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담당 직원들이 사업 설명회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평생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센터는 부천시청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총 3개의 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학센터는 공간 이름이 아니고 조직 이름을 뜻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센터가 있는 부천시민학습원, 송내 올마당에 위치한 송내시민학습원, 수주도서관에 위치한 고강시민학습원입니다. 그럼 이제 평생학센터와 시민학습원이 구별이 되실까요? 평생학센터는 평생교육사들이 평생학습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을 뜻하고요. 시민학습원은 우리 시민분들이 평생학습 수업을 듣는 공간을 뜻합니다. 3개의 시민학습원은 시민분들께서 학습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30명 이상의 대강의실 놀이터, 소강의실, 배움터, 나눔터 이용 가능하십니다. 3개 시민학습원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이용 상담 가능하십니다. 신청은 인터넷 부천시 평생학센터 홈페이지 대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주말은 송내시민학습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한 달 전까지만 신청 가능한 것 기억해 주세요. 대관 조건은 부천시 소재의 평생학습 기관 단체에 부천시 평생학센터에 등록된 학습 동아리입니다. 개인은 이용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학습원의 이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하나 더 부천 시민학습원에 있는 e스튜디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스튜디오는 1인 미디어실, 다목적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인 미디어실은 1인이 혼자 촬영하고 송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다목적 스튜디오는 행사 단위의 큰 방송을 녹화하고 송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도 다목적 스튜디오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학습원 이용 방법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관 신청서 작성 후에 업로드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다양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부천 시민학습원에 상담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학습원과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조직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헷갈리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많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센터 그리고 평생교육사들 믿어주시면 부천 시민들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하는 부천시 평생학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현장에서 함께합니다. 평생학습 활동과 안내를 맡게 된 부천시 평생학센터 임정민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도시 부천의 특징은 학습하는 시민, 행정적 지원, 그리고 평생학습 활동가들의 노력이 3가지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서 우수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2년
평생학습 활동과 운영 성과와 사례로 제2회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시군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모든 현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활동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 활동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매니저, 학습반리 매니저, 생애학교 매니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습반리 매니저님들과 생애학교 매니저님들 경우에는 각 사업 안내 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머지 모든 사업에 해당하는 평생학습 매니저님들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매니저님들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부천 시민학습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사업 안내 및 홍보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평생학습센터 매니저님들이 각 현장을 찾아가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 그중에서 실제로 이제 현장으로 나가시는 기간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3월부터 11월에 집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활동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안내, 사업 안내,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 그리고 홍보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 단체, 동아리들께 협조를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현장 방문 시엔 일정 조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드렸을 때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장 방문 시 평생학습센터 사업이 안내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더 나은 학습자분들의 학습 경험을 위해서 매니저님들의 이제 파견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2월 저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원받고 보조받아서 운영하시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실 때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있으실 거예요. 뭐 개강이라던가 아니면 종강이라던가 외부로 뭐 나들이라던가 아니면 외부로 견학을 나가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실 때 함께 이제 운영할 인원이 파트너가 필요하실 때 저희 쪽으로 사전에 연락을 주셔서 평생학습 매니저님들과 매칭이 되면은 파견을 나가서 함께 원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더 나은 학습자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홍보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공모 사업과 지원 사업 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다녀오셔서 이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이 알릴 만하다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센터 블로그에 모니터링 후기를 남겨서 그 내용을 시민들이 함께 보고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동아리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들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점검하고 저희가 이제 활동하시는 것 중에 좀 알리고 싶으신 내용들을 받아서 그 내용들도 별도로 또 정리해서 포스팅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함께 홍보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이렇게 함께 할 예정이고요. 2024년에는 또 2024년을 함께할 평생학습 활동가님들에 대한 양성 과정을 2023년 말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10월에서 11월. 부천 주민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성 과정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해,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이해라는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활동가들을 선발해서 2024년에도 지역에서 평생학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홍인선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며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총 3,900만 원의 예산으로 32개 동아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정기적인 학습 모임을 하고 있는 동아리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는 지원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동아리는 단독형, 연합형, 창의형 등 3가지 지원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후 1차 심사를 거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유형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단독형은 한 개의 단일 동아리의 구성원이 교육을 받고 역량 강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형은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합형입니다. 연합형은 2개의 동아리가 함께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합 동아리 활동이며 같은 분야의 동아리거나 다른 분야의 동아리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합형은 최대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형보다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된 동아리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의형입니다. 개인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동아리 활동에 주력하셨다면 시민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에 보급 전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재료비, 홍보비 등 최대 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의형 지원 시 구성원 중 강의력이 2년 이상 된 구성원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천, 송내, 고강시민학습원에서 정기적으로 월 2회 모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차 심사 시 5분 시험 발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아리가 만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지역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의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체기관의 내부 사업 또는 종교, 정치적 목적을 진 동아리. 둘째, 동일 유사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동아리. 셋째, 학교 내 동아리 또는 교과 과정에 속한 학생활동 동아리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아리 유형을 확인하시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의 신청서, 평생학습 동아리 소개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23년 지원사업 참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공모 접수 기간은 1월 27일 17시까지입니다. 접수된 사업은 2월 1일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차 보조금 심의를 통해 선정 유무와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동아리는 3월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과 1차 우리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 기간 중에는 동아리의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담당자와 평생학습 매니저가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7월부터 9월 중 2차 우리 동아리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동아리별 1명 이상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은 10월 말까지이며 2주 이내로 정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사업의 유형과 참여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동아리 필수사항입니다. 첫째, 예산 항목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셋째, 선정 후 자원봉사 1회 이상은 추진하셔야 합니다. 넷째,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은 동아리별 1명은 필수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실적보고서는 연 2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2년 일정으로는 6월과 9월에 진행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23년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유형으로 3년 이상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21년, 22년 단독형으로 진행한 동아리는 23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창의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위해 시민학습원에서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창의형은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3년은 대면 활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둘째, 예산 편성은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만 사용 가능하며 한 항목당 80% 이상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셋째,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형은 80만 원에 20%, 16만 원을 자부담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동아리의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으로 한 뼘 더 성장하시는 2023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 성인문예 지원사업 담당자 변정미입니다. 성인문예 교육 지원 사업은 중졸 미만 저학년, 시민, 비문예 학습자, 이주민 등 교육에서 소외된 대상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 문해 능력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로 프로그램 운영 기간입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내국인, 외국인, 이주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예산은 총 1억 1,200만 원으로 기간당 300에서 2,500만 원 내외로 차등 지원합니다. 내국인을 위한 한글 교실에서는 국가문해교육센터 나무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이고 외국인과 위주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은 법무부 지정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소 300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이며 주 2회 최소 8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참여 절차는 1월 27일 금요일까지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2월 중에 1, 2차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3월 보조금 교부 및 간담회 진행을 하고 6월에서 7월에 중간점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진행 후 정상 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조건은 프로그램별 상시 출석 학습자 10명 이상으로 장애 성인 대상 기관 및 소규모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5명 이상이면 됩니다. 전담 교강사의 지도하에 단계별로 최소 운영 횟수 및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연간 최소 80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평생학센터 사업 및 행사 참여 연계는 필수입니다. 또한 지역 내외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기관 및 단체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및 정치, 종교, 영리적 목적을 지닌 사업이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 기타 공모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지원 제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는 성인문예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 현황, 기타 사항 포함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 사업비의 자체 부담금 10% 이상 책정하셔야 하고 본 사업과 연계하여 수익 창출은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7일 금요일 17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한글 파일은 이메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변정미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사회 참여와 취업 등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월입니다. 대상은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입니다. 예산은 총 5,300만 원으로 기간당 400만 원 내외로 차등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한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육진 분류표에 따라 직업 능력 향상, 기초문해, 인문교양, 시민참여,
문화예술을 포함해서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교재 및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평생학센터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으로 공모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공모 참여 안내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2월 중에 1, 2차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3월 초 보조금 교부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2번의 중간 점검 모니터링이 있겠습니다. 1차 중간 점검은 사업 시작 후 4월경 진행하고 2차는 2분의 1 진행된 시점인 6월에서 7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진행 후 정상 결과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조건은 프로그램별 상시 출석 학습자 7명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단체, 사단 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민간장애인단체, 시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 가능하십니다. 기관 단체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및 정치, 종교, 영리적 목적을 지닌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그리고 기타 공모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단체 현황, 기타 사항 포함입니다. 지방 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의 자체 부담금 10% 이상 책정하셔야 하고 본 사업과 연계하여 수익 창출은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접수 기간은 1월 27일 금요일 17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입니다. 한글 파일은 이메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생애학교와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 담당자 김수진입니다. 먼저 부천생애학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생애학교는 청년, 중장년, 시니어 대상으로 삶의 경험과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접목시켜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고 가치와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중장년층 중심으로 운영했던 부천 인생학교 사업이 2023년 교육 대상을 청년, 중장년, 시니어층으로 확대하면서 부천생애학교라는 사업 명칭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관내 4개 대학인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 가톨릭대학교와 협업하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약 9개월간 부천생애학교 교육과정이 진행되며 3월에는 합동 입학식, 7월에서 9월 중에는 워크숍, 11월에는 합동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생애학교 연간 일정 계획입니다. 1월 말에는 생애학교 프로그램이 결정되며 2월부터 3월까지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과정과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2월에는 대학 간 사업평가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부천생애학교 수강생 모집 일정입니다.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모집하며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내 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된 입학 신청서를 토대로 검토 후 최종 수강생이 선발됩니다. 1인 1개 프로그램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입학금은 3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재료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와 함께 협업하는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유한대학교에 대한 위치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시민분들께서는 2022년에 운영했던 부천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참고 자료로 넣어두었으니 학교별로 진행했던 교육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천생애학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 담당자 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 재능, 역량을 사회 경제적 가치로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 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보조금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2천만 원입니다. 기간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4개 기간 내외로 선정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접 경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직접 경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자원 개발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평생학습형 일자리를 위한 교육, 창출 활동 지원,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공모 지원 시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이 필수 조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2월 중에 선정 발표됩니다. 평생학습형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참고 자료로 넣어두었으니 공모 신청에 관심 있는 기관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 일자리 사업에 대한 타 지역의 사례도 참고 자료로 넣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 연간 일정 계획입니다. 1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월에서 3월에는 선정 및 보조금이 결정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운영됩니다. 이후 12월에는 사업평가회 진행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를 넘어 지역의 인프라로 로컬 텍트를 하고자 하는 학습반디 담당자 임정민입니다. 학습반디 사업에 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반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부천 지역에 있는 36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반디 매니저라는 전문 인력들을 파견하고 학습반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거리 평생학습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근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그리고 시민성과 공공성 프로그램의 시민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내용도 함께 가져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학습 상담을 통해서 지역 내에 있는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보편적인 지역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 접근을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는 학습반디 매니저님들을 통한 상담이 1,800건 이상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학습반디 블로그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34명의 학습반디 매니저님들이 17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서 운영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에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의 추진 방향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이 더 같이 함께 잘 되기 위한 방안을 찾자라는 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로컬 텍트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연결 활동을 신설하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강사님들께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시민분들의 계속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주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성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해서 학습 동아리와 연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학습반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연결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습 상담 그리고 학습반디 블로그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함께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반디 매니저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그리고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지역 활동들을 더 활발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분들의 계속학습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 주기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상하반기로 2번에 거쳐서 운영하던 거를 7, 8월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3시즌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연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학습반디 매니저님들이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각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들로 찾아뵙는 시간을 꾸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에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그리고 정보에 대한 취합,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주중과 평일 오전 시간에는 저희가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혹시 각 기관 단체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매니저님들께 그 대관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시면은 그 공간에서도 근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평생학습 도시, 근거리 평생학습 추진 체계를 만들어갈 학습반디 매니저님들을 선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성은 저희 평생학습 활동과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요. 선발은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사이에 기존에 이제 양성 과정을 거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추가 선발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 11월에서 12월에 한 번 2024년을 함께할 학습반디 매니저님들에 대한 선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사님들께는 학습반디 프로그램을 제안받고자 합니다. 지역 내외에 계신 강사님들께 제안드립니다. 학습반디 프로그램을 제안받는데요. 8회에서 10회차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그리고 내용은 평생교육 6대 영역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프로그램은 저희 내부에서 이제 제안을 받고 취합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운영 공간을 확보한 후에 각 공간의 상황이나 컨디션에 맞춰서 개별 매니저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프로그램을 보고 강사님들께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양하는, 추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이미 근거리에서 민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운동이나 헬스 프로그램, 단순한 외국어나 취미 프로그램 등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요, 주민분들의 요구, 그리고 강사님의 전문성, 거기에 시민성과 공공성의 요소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이제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운동이나 외국어나 취미 관련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강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나는 지원 못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콘텐츠를 조금 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어떤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개선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외국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외국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외국어를 통해서 그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문화 다양성까지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주시든지, 아니면 취미 여가라고 한다면 그런 취미 작품 활동을 통해서 나눔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캘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역에 이제 프로그램을 학습 성과를 나누고 좀 제안할 수 있을까라고 하셨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그냥 판때기에다가 매직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신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저거를 팝아트로 혹은 캘리그라피로 잘 예쁘게 바꿔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실천하셨던 사례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 콘텐츠를 어떻게 그 안에 시민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 등을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서 그 내용으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반디 사업에 대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 평생학센터 퇴근학습길 사업 담당자 변정미입니다. 퇴근학습길은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취약계층인 직장인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및 누구나 소외됨 없는 학습권 보장과 일, 학습, 여가의 균형을 도모하고 시민과 근거리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 네트워크 구축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학습 취약계층인 직장인의 자기개발 및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야간 평생학습 활성화와 프로그램 참여 후 지속적인 학습 모임을 위한 학습 동아리 구성, 그리고 우리 동네 학습공간 네트워킹을 통한 시민의 학습공간 접근성 강화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부천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부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친숙한 공간,
카페, 공방, 연습실, 작은 도서관 등 개인의 유휴 공간을 시민들에게 공유, 학습 공간으로 지정되는 곳입니다.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소규모 학습 모임에 공유하여 생활 속 평생학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동네 학습 공간은 93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2023년 6월에 신규 제공 공간과 평생학습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자 하시는 공간 대표님들은 학습 공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정된 우리 동네 학습 공간에서 퇴근학습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공모 제안 내용은 직장인의 퇴근 후 힐링 및 자기 개발과 직무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면 제안 가능하며 학교, 교과과정, 강좌, 이수로 자격증 취득, 영리, 정치, 종족 내용은 제외 대상입니다. 운영은 주 1회 평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으로 5차시에서 10차시로 제한 주시면 됩니다. 운영 장소는 부천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에서 대면 운영합니다. 시즌별로 20개에서 30개의 강좌를 선정 및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은 총 9,100만 원입니다. 전년과 달라진 점은 운영 주기가 상하반기에서 시즌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시즌은 3월에서 5월, 2시즌은 6월에서 8월, 3시즌은 9월에서 11월 운영되며 올해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전역에 지정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공모 제한 대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년까지 공간 주민, 평생학습 강사 누구나 프로그램 제안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강사의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 후 학습공간 대표 및 운영진이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라진 마지막은 강사 등급 적용이 4급, 5급이었는데 4급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일반 4급 강사는 취미, 소양 강사로 공공교육기관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자입니다. 프로그램 공모 제안 추진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시즌은 1월 27일 금요일 17시까지 제안 접수를 받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초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발표 후 세부 내용이나 일정 등의 조율이 있을 수 있으며 공간 운영진과 강사진은 단톡방을 구성하여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학습자 모집을 2월 14일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 공간 운영진 및 강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때 운영 안내와 평생학습 활동가 선생님의 모니터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결과보고 및 강사료 지급은 6월 초에 진행됩니다. 시즌별로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며 2023년 퇴근학습길 프로그램 제안서, 계획서, 세부 내용, 강사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되고 우리 동네 학습공간 대표의 확인 후 날인 서명하여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퇴근학습길 사업 프로그램 공모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배달 강좌 학습독을 담당하고 있는 홍인선입니다. 학습독 지원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7인 이상의 학습 모임이면 신청 가능하며 학습 장소로는 부천, 송내, 고강시민학습원 또는 우리 동네 학습공간 등 유휴공간에서 강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독은 배달이 가능한 모든 강좌를 지원합니다. 단 학교 교과 관련 강좌, 종교, 정치적 분야의 강좌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모임별 10회 강좌를 지원하며 강사비를 제외한 교재비, 재료비, 온라인 계정 사용비, 공간 대관료 등은 학습자 부담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독은 연간 80강좌 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40강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습독 추진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학습독은 총 3분기로 1분기 모집 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강사 및 신규 학습 모임,
강사뱅크 등록 강사, 학습 소외계층, 재능기부 등 심사를 거쳐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모집과 접수는 2월, 5월, 8월 1일에서 10일경 추진 예정이며 선정된 학습 모임은 같은 달 30일경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1분기는 3월에서 5월, 2분기는 6월에서 8월, 3분기는 9월에서 11월 운영되고 운영이 종료되면 일주일 이내에 운영 결과 보고서, 청구서, 만족도 설문 통계지, 출석부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확인 후 2월 10일경 강사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 운영체계로 모집과 접수의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학습 종료 후 재능기부 활동 1회를 지원합니다. 본과정 종료 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셔서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 10회 본과정 참여 또는 9회 본과정과 1회 재능기부 활동으로 총 10회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떤 강좌를 선택하실지는 강사님들과 학습 모임 구성원 간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신청 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아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둘째, 신규 모임 또는 신규 강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셋째, 강사뱅크 등록 강사는 분기별 3개의 학습 모임 운영이 가능합니다. 넷째, 미등록 강사는 분기별 1개의 학습 모임 운영이 가능한 점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천 시민으로 구성된 7인 이상의 학습 모임인가? 둘째, 출석률은 70%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셋째, 3회까지는 일정 장소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넷째, 학습 모임당 연 2회 이상 신청도 불가합니다. 다섯째, 종교, 정치적, 학교 교육 과정의 강좌는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강좌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공지사항입니다. 10회 강좌 중 3회는 평생학습 매니저의 모니터링이 운영됩니다. 또한 운영 종료 후 일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청구서, 출석부, 만족도 설문 통계지를 제출해 주셔야 강사료가 일괄 지급되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출석부이며 신청 접수는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과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학습독에 대한 문의는 화면에 있는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학습독의 문을 힘차게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주도학습 담당자 박정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상반기 시민주도학습 공모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도학습은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른 9개의 영역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운영하여 공공성과 시민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연계 평생학습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민주도 사업 운영은 3월에서 6월까지이며 부천시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 강사료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평생학센터에서 직접 집행됩니다. 지원 규모는 기관별 최대 400만 원까지이며 1개 기관 2개 프로그램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시민주도학습 사업 내용은 SDGs 9개 영역인 세계 시민성,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친환경, 건강, 생활기술, 경제노동, 실천적 시민참여 분야 중에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강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2급 강사 기준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기관 및 단체들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더 많은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원칙이며 프로그램 효과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면, 비대면 병행도 허용됩니다.
사업 일정을 보시면 공모 접수는 1월 5일에서 27일까지이고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고 선정된 사업은 6월 첫째 주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여러분의 역량 강화와 하반기 시민주도학습 공모 안내를 위한 워크숍이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시민주도학습은 5월에 공모하여 7월에서 11월에 운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공문과 사업 제안서, 기관단체 증명 서류 등입니다. 공모 접수는 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 이메일 접수하신 후 확인 전화 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박정선입니다. 2023년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공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은 부천 시민의 시민성 향상을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과 학습 실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이며 부천시 소재 비영리 법인, 단체,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2,200만 원이고 4개 기관 50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 내용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내용에 부합하는 6개 분야 평생교육 강좌 운영과 실천 활동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참여, 역량자질, 공유가치와 삶의 가치, 기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 진행 절차를 보시면 공모 접수는 1월 5일부터 27일까지이고 2월 중에 전문가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이 확정됩니다. 3월에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11월까지 사업 운영하고 12월 초 정상과 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기관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사업이나 다른 공모 사업과 중복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또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원칙이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면, 비대면 병행도 허용됩니다. 공모 접수는 1월 5일에서 27일까지이고 방문이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공문과 신청서,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기관 증명서류 등입니다. 염두에 두셔야 되는 사항은 사업비의 10% 이상의 사업 자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학습 실천 활동을 1회 이상 운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